어제 창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웃집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10대는 자퇴 전에 학교에서 정신적, 정서적 이상 증세를 확인하는 검사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퇴한 뒤에도 20개월 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어제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학교와 교육청 모두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형광 기자입니다. 이웃 할머니를 살해한 A군은 2017년 3월부터 6개월여 동안 이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초중 고등학교는 학생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학기 초마다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담당 교사가 인지하거나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 이상 증세가 확인되면 위센터와 병의원에서 상담 또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A군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검사 대상에서 A군의 학교가 빠졌기 때문인데 해당 교육청은 왜 검사 대상에서 빠졌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서 잘못했다라고 그만 드릴 말씀이에요. 학교 측도 A군이 책걸상을 마구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이상 행위가 발견될 경우 전문기관에 상담 등을 의뢰해야 했지만 오히려 자퇴를 권유했습니다. 차라리 격리시키는 게 맞겠다. 선생님들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이 잘못됐을 수는 있다고. 학교 밖으로 나온 A군은 범행이 일어나기 전까지 20개월 동안 집에서 방치됐고 조현병 약물 처방을 받았지만 범죄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 행동이 심각해졌을 때는 치료가 좀 어려울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2016년 학교 정서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 3만여 명 가운데 90% 정도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참극을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